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제목이란 건 처음 하신 분들은 주제, 이 표현에 대해서 되게 목을 맵니다. 이 주제 표현은 전체 내용을 아우를 수 있는 표현으로 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임시 제목 가제를 우선은 작성해 놓고 그 제목이 조금 안 맞더라도 연구 계획서 틀에 의해서 이제 뼈대부터 짠 다음에 본문을 써나가는데, 그 뼈대가 짜여지면 그거를 아우르는 표현으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제라는 건 일단 가제를 잡아놓고 나중에 본문 쓰다가도 좀 통계 돌려보고 분석을, 계획서까지 컨펌이 됐는데 또 자료 수집해서 통계를 돌려보니 뭔가 좀 변수가 조금씩 조정이 되거나 모형이 조정이 돼요. 그러면 잡았던 주제도 표현이 조금씩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제 표현에 대해서는 너무 목을 맬 필요 없이 우선 임시 제목 형태로 잡아놓고 연구 계획서나 본문을 작성해 나가면서 주제가 픽스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트로덕션 아까 말씀드렸고 방법론 말씀드렸어요. 이런 것도 질방인지 양방인지 그거에 따라 달라지지만 질방이든 양방이든 비슷합니다. 방법론이라는 건 우리가 연구 목적을 위해서 논설문이기 때문에 질방이든 양방이든 똑같은 거예요. 귀납법이냐 연역법이냐 그 차이인데, 질방이든 양방이든 간에 공통적인 건 연구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문제 제기를 했고 이걸 분석하겠다라고 연구 목적과 문제가 이제 도출이 됐어요. 그러면 그거를 논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가설이 세워지고 모형과 과설이 세워지고 우리가 그거를 양방 통계 분석을 하든 또는 심층 인터뷰나 뭐 어떤 델파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질방을 하든 간에 또는 사례 연구를 하든 이 질방이든 양방이든 그런 방법론, 적합한 방법론에 맞춰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연구 목적과 문제에 대한 논증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질방, 이제 고객들이 와서 많이 여쭤보시는 게 있어요. 이 양적 연구가 편해요? 질적 연구가 편해요? 그쵸? 연구하는 입장에서 자료 수집이 편해야 되고 분석이 편해야 되고 너무 부담되면 힘들기 때문에 이해됩니다. 그런데 질방이나 양방, 어떤 게 편하고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보고자 하는 주제와 연구 문제 목적에 따라서 논증을 하기 위해서 적합한 방법론을 채택할 뿐이에요. 자료 수집의 용이성도 당연히 해당이 되지만 우리가 그 적합한 거를 하면 되고, 또 중요한 건 한 가지 고려할 점은 지도 교수님의 주 전공 분야도 배려를 해야 됩니다. 지도 교수님이 그동안 지도한 분들 보면 또 본인의 전공 분야도 통계를 돌려서 주로 양적 연구를 주로 하시는 분인데 내가 질적 연구 하겠다라고 그러면 서로 지도하는 것도 껄끄러울 거고, 그러니까 그래서 더더욱 연구 계획서를 방법론까지 어떻게 하겠다라고 작성을 해서 지도 교수님한테 상의 드리고 컨펌을 받아야 된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방법론까지 작성을 하고, 그리고 이제 혹시 이런 그 데이터를 모으거나 돌릴 때 장애 요인들이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점검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방법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과학 분야냐, 그러니까 공학이든 자연과학이든 사회과학이든 인문학이든 이제 조금씩 그 방법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주로 공학이나 자연과학은 대부분 실험을 많이 할 거고, 사회과학은 이제 그 심층 인터뷰 질방을 하든 사례 연구를 하든, 또는 사회과학도 통계, 요즘에는 실험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렇지만 인문과학이라고 해서 맨날 질적 연구만 하고 양적 연구는 안 하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방법론도 점점 간학문적으로 융복합니다. 그래서 인문학에서도 양적 연구, 준실험이나 이런 실험을 통해서 양적 연구도 많이 하고, 자연과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전공 분야라고 해서 우리는 무조건 뭘 해야 된다. 물론 이제 지도 교수님이나 학과에서 지도 교수님의 주 전공 분야나 학과의 그런 이제
전통적인 분위기를 무시할 수는 없죠. 거슬러 갈 수는 없으니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요즘에는 이제 간 학문적으로 방법론도 서로 공유해가면서 이렇게 한다는 거, 그것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